여기 보다시피 옷가 이게 지금 딱 시내가 다 보이잖아요. 지금 그 옆에 동산처럼 이렇게 저기한 데가 중림리 산성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간쯤 중림리 뒤에 하천 건너서 그 조금 더 높은 산, 저것이 당산산성이에요.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설산산성으로 올라가실 건데, 거기가 옛날 아까 일제시대 그 제가 층량도면을 저기를 했지만 산길, 그래서 거기가 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남쪽에 이제 은샘이라고, 근데 경치가 뛰어나서 여기서 보다시피 경치가 뛰어나니까 조선시대에 이제 그 거기에다가 정자를 지어놓고 공부도 하고 이제 저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그냥 샘만 이제 있죠. 예, 샘터만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아까 설명드린다시피 전망도 저기로 해서 저기 올라오는 걸 다 저기 할 수 있고, 실제 성도 서쪽 일부, 저쪽 금샘 쪽에서 올라가면 이게 경사가 좀 완만해요. 여기서 올라가면 딱 보다시피 가까이 있어도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리고 낭떠러지가 몇십 메타 저기 하는 암벽이 다 저기에서. 그런, 여기에서도 보이다시피 이게 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 쌓기도 재료 조달하는데 하등의 구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쪽 일부, 그러니까 경사가 완만한 데만 딱 성을 쌓아서 방어 기지로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성하고는 구별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뭐 국가 사적을 가져가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왜 여기는 안 쌌을까? 뭐 이 사람들이 왜 안 쌌겠어요? 다 쌓고 저기를 하는데 그걸 안 쌓지 않아도 방어력이 저기 할 만큼 낭떠러지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싼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그 이따가 이렇게 그 금샘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정상해서 이쪽 그 동쪽 타고 결국은 이쪽으로 내려올 거니까 뭐 오늘 등산한다고 생각하시고, 실제 성하고는 별로 올라가 봤자 딱 한 군데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저기를 하면 되고, 아까 사진으로 다 보여드렸어요. 자세하게. 그 부분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있어도 다 저 흙에 묻혀 있어가지고 전혀, 그리고 이제 성돌이 무너져 내린 흔적 이런 것만 조금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요 지금 안에 그 등산로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무너져 있는데도 그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기적인 목표, 국가 사적 이런 쪽으로 가서 예산도 국가 돈 들여다가 저기를 해야 되고, 이런 개발하는 데 일체 비용 다 아까 토지부터 개발 비용 이런 거 다 국가 70% 지정되면 그래요. 그런 데다가 이제 뭐 명승 이렇게 가도 꼭 성곽으로 해서 그것 안 가고 괴일산이나 이런 것 그 풍경 이런 거 가지고 저기 해도 예산은 똑같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설산, 괴일산 전체가 다 대상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거고 저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유리한 점들이 있으니까 계획을 지금부터 착실히 세워가지고 서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 또 이제 여기 와 계시지만 이제 행정기관에 있는 옷가 면사무소나 곡성군 이런 분들이, 또 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저기를 해서 최종 목표 국가 사적 내지는 명성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 섣불리 저기 한다고 치적 저기 한다고 그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성벽 21세기 국적불명의 성을 만들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국가 사적 되면 다 뜯어고치고 다시 국민 세금이 뭐 그런 대로 다 셀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 잘 세워서 잘 갖고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요걸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올라가시도록 하죠. 그래도 여기 길 좋은 편입니다. 이제 요 구간, 지금 아까 서문지 저쪽 따라오면서 일부 또 서벽 일부 그 흔적만 보였어요. 둔덕처럼 이렇게 바깥쪽이 이렇게, 그게 성벽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서문에서 이렇게 방향이 이쪽으로 오다가
이쪽으로 서로 문이 이제 비틀리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래서 비끌려 있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백제하고 신라, 통신라까지는 그런 문 형식이 극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사적 지정할 때는 이제 장점, 특징으로 저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일자로 이렇게 나란히 선이 있는 데다 요 중간 뚫어가지고 여기다 성문을 내는, 근데 이게 틀어져 있잖아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틀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금문 형식을 쓰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서 삼국시대에도 귀하고 통일신라 때도 아주 귀한 문 형식이라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사적으로 지정할 때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저기를 한다, 이 말씀. 그래서 통일신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잘 다듬었어요. 이게 거칠게 다듬은 거예요. 이제 옥출산성이나 당동리 가면 이것보다 훨씬 그때 저기를 했지만 더 잘 다듬어져 있어요. 오히려 백제가 쓰는 것이 일부 성은, 백제는 이제 그 이런 돌 사용해서 그냥 막 떼낸 상태로 쌓는 게 백제 성의 일반적인 특징이, 그런데 당동리 산성이나 이쪽에 옥출산성, 그 다음에 순창의 그 동가면에 가면 한미성이라고 있어요. 쌀 모아놨던 그래서 하팔합자에 쌀미자 쓰는 그게 한미성이라고도 하고 뭐 한미성 뭐 이런 적인데, 그리고 구례에 가면 이제 또 저쪽 남원으로 넘어가는데 산동면에 또 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섬진강 위역 따라서 4개밖에는 아주 돌 잘 다듬은 돌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사적감이죠, 그런 데는. 그래서 순창에도 이제 자문하고 뭐 발표하러 가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거기도 이제 문화재 아닌 거를 바로 저기 해도, 전라북도 문화재 신청해도 당장 된다. 그리고 조사 좀 해가지고, 자료를 좀 보완해서 국가 문화재 신청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저기를 했는데, 여기도 곡성 당동리가 그런 상황이란 거죠. 조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지금 상태로는 저기고,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성곽을 서쪽에 일부만 쌓기 때문에 뭐 동쪽 이런데, 그러니까 조사가 일부만 해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죠. 이제 건물지라든가 이런 거는 뭐 다른 데하고 똑같고 단가는 똑같이 나올 것이고, 근데 저 동벽이나 북벽 여기는 성을 안 쌓았으니까 거긴 조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 측량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비용이, 여기가 면적 그 대비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문화재로 빨리 갈 수 있다. 다만 그동안에 드는 비용은 곡성군이 부담해야 된다. 성이라는 게 제가 전공해서가 아니고 문화재의 총집합, 건축도 들어가죠, 축성기술, 토목기술도 들어가죠. 여기에 국가의 척도가 성에서 다 나타나요. 그 기술력이 성에다 다 쏟았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만 무너지면 와서 다 쌓아야 되고 책임 실명제 다 했어요. 지금보다 뭐 심지어 사형까지 시켰으니까 현관 파면 6개월, 뭐 한 서너 번 무너지면 곤장으로 안 끝나고, 유배나 곤장으로 안 끝나고 파면시켜버렸어요. 뭐 현관뿐만 아니고 저 중간에 그 전라병사나 이런 사람들도 1개월에 한 번씩 다 점검해서 저기 하는데 허위 보고 해가지고 나중에 드러나면 다 파면이에요. 그것도 그만큼 성곽에다는 국가가 목숨을 걸고 여기다 다 역량을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곽이 중요한 거라. 여기 절 하나, 이거는 게임도 아니에요. 이거는 면적도 넓고, 절이야 뭐 면적 넓어봤자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성곽은 일단 단위 면적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기를 한 거고, 쌓은데 정성을 다 들였다는 거죠. 자, 아까 백제하고 신라하고 저기 한 게 지대석이 있고 없고 차이라고. 요 돌, 얘하고 얘 크기 보세요. 다르죠? 밑에. 여기 생땅이에요, 생땅. 생땅을 저기를 하고, 이 지대석을 이제 여기가 경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계단식으로 땅을 따요. 따가지고 거기에다, 그래야 이쪽으로 안 밀리고 성이 안 무너지죠. 그리고 이쪽으로 저기 할 때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평 맞춰서 저기를 해야지. 그러면 조정하는 게 밑에서 이 계단식으로 저기를 하고 성도를 거기에 맞춰서 수평으로 쌓아야 이게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저 압력 때문에 튀어나와서 그렇지, 이쪽을 보시면 이게 한 3cm에서 5cm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싼 게 아니고 한층 올라갈 때마다 5에서 3cm를 뒤로 물려서 계속 해서 이쪽으로. 왜 그러냐면 모든 선이라는 것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나무 뿌리 때문에도 저기를 하지만, 여기도 당장 보십시오. 요 소나무 뿌리 이렇게 해서 요게 틈 벌려가지고 이게 무너지는, 이것도 저기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그 당시에 다 경험으로 저기를 했다는 거죠.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응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으로 쌓아요. 그래서 백제는 또 백제 나름대로 쌓는 방식이 있는 거고, 신라는, 통신라는 신라대로 있고, 고려시대는 또 조선시대는 다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다른 거죠. 그래서 3cm에서 5cm 들어 넣어가지고 수평 줄 맞춰서 쭉쭉 맞춰서 저기를. 그러면 이게 이제 줄이 안 맞을 때는, 여기도 보십시오. 이쪽은 돌이 두텁고 이쪽은 얇잖아요. 이 돌에 맞춰서 이걸 그랭이라고 해요. 같은 성돌끼리도 이 저기를 완전히 두부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지 않는 이상은 요 돌에 맞춰서 얘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는 두툼 돌 저기에서 딱 이렇게 밀착되게. 그리고 특징이 하나가, 통신라는 여기는 좀 돌을 썼는데, 이런 쐐기돌을 이제 절정기 통일신라 그런 때는 이런 돌을 안 써요. 그냥 돌만 해가지고 틈이 없이 딱 저기를 해요. 그게, 그래서 통일신라가 불교에서도 보면 석등이라든가 석답이라든가 이 기술이 통일신라 때 제일 발달돼요. 그 기반이 뭐냐면, 백제에서 기술을, 저쪽은 목탑 기술도 알려주고 성 쌓는 기술도 백제에서 다 간 거고, 또 신라로만 간 게 아니고 일본에 있는 고대 성들이 있습니다. 백제에서 백제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감독해서 성을 쌓았어요. 그런 것들이 일본 석이나 다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저도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이랑 이제 그렇게 저기를 했었는데, 가서 그 규슈나 그 일대에 있는 성들, 오사카까지 있는 성들, 고대 성들은 백제에 누가 감독했다는 그런 게 기록에 다 나와요. 일본석이나 이런데.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고. 그래서 가들도 원래 문화재라는 건 이제 그 개들이 기술이 발달해서 오랫동안 또 해서 저기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로 배우러 와요. 우리나라 기술이 더 발달했죠.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나라는 조사가 덜 돼 있어서 그런 거고, 지금은 이제 다 국가가 저기를 하고 수도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에서 못 배운 선진 기술들이 여기 다 있거든. 그래서 걔들이 와요. 저도 1년이면 몇 번씩 가들 이제 와서 안내해달라고 해서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통신라 때 어쨌든 제일 발달했다. 수평줄을 맞춰서 저기를 쌓았다. 이렇게 그랭이 기법, 위에 아랫돌 저기 면에 맞춰서 돌을 깎아서 그렇게 저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신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맨 바깥에 있는 거를 면석이라고 그래요. 얼굴돌, 얼굴면자의 돌석. 그리고 요 면석을 할 때 하나는, 자, 여기 성돌 드러났네.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그 뒷길이가, 여기는 길잖아요. 여기는 하나는 두 개는 작게. 그렇게 해서 얘가 물리도록. 저쪽으로 뒷뿌리가 길어야 또 요 뒤에는 요 뾰족한 것이 이 면에 맞춰서 이렇게 돌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요. 쐐기 모양으로 그 톱니바퀴 물리듯이 그렇게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단면에서 보면 우물정자로 이렇게 쌓고, 하나는 또 이렇게 가고 안쪽으로 저기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쌓아요. 어느 시대는. 이거 쌓을 때 그렇게 쌓으려면 1단을 전체 다 쌓고 그다음 또 그 위로 2단 전체 다 쌓고 이렇게 올라가나요? 근데 보통 저기를 하면 성 안쪽이 이제 얼마나 바깥쪽하고 경사가 심하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데, 보통은 이제 경사가 심하면 원래 생땅을, 안반을 이렇게 2단이나 3단으로 깎아내요. 깎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면석을 쌓다가, 그러면 성 안에는 높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2m 이상 차이가 있잖아요. 저기하고. 그러면 저쪽이 높으니까
여기서부터 쌓아서 이렇게 저기를 해요. 밑에서 낮은 쪽부터 쌓아가지고 저기하고 어느 정도 높이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먼저 쌓는 거죠. 바깥쪽부터 쌓고 안쪽도 채워가다가 저쪽으로 이제 저쪽하고 높이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저 안쪽도 또 같이 쌓으면서 똑같이 다 메꾸고 또 그 위에 한 층을 다 메꾸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는 여기가 낮으니까 그 높이 할 때까지는 여기서부터 쌓아서 그 높이가 같아지면 안쪽 바깥쪽을 같이 쌓아가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낮으니까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시설을 하는 거죠. 성돌 먼저 쌓고 안에 돌 채우고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하다가 그 2단으로 깎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단째 그 높이가 되면 이제 그 같이 또 이제 거기서부터 쌓아가고 그 면적이 이제 폭이 더 넓어지겠죠. 지금 여기도 폭이 이게 다 아니에요. 저 안에 저기 하면 한 줄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바깥쪽 쌓을 때 저기하고 기술하고 저 안쪽은 정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튼튼하게 쌓아야 저기를 하니까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데 저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담장 쌓듯이 허술하게 쌓죠. 그래도 저쪽은 이제 무너질 염려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높이 안 쌓거든요, 안쪽은. 그래서 그거를 이쪽 위주로 쌓다 해서 편축. 한쪽만 쌓다. 양쪽에 이제 그 담장처럼 이렇게 높이 이렇게 쌓으면 협축. 이제 용어를 달리 하는데, 그래서 요 바깥쪽 경사면 떨어지는 이 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L자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여기에서 이제 쌓아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응력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안 무너질 정도의 기술 그걸 적용시켜서 이제 쌓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여기밖에 지금 없어요. 딴 데 가면 다 이렇게 무너진 돌, 그나마 여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는 거의 높이 쌓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디 이게 진짜 성돌 맞아? 이제 그럴 정도로 그 남아있는 상태가 좀 불량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밝히고 저기를 해야지. 이제 얘가 노출된 상태로 풍화 작용을 계속해서 돌의 강도가 약해져요. 그러면 이걸 발굴 조사 해가지고 나중에 정비 보관할 때는 얘의 강도 실험을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올 돌은 강도가 세고 얘는 약해요. 그러면 그 강도를 견딜만 하면 요 돌을 같이 섞어서 쌓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돌로. 왜 그러냐면 이걸 같이 이제 유행이에요. 그것도 한때는 활용을 많이 해라, 성돌 조달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강도가 약한 게 당연히 강도 센 놈 위에 얹혀지면 무너지겠죠. 밑에서부터 무너지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견딜만 하면 옛날 걸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돌을 갖다가 쌓는 걸로 그렇게 저기. 자, 이제 이걸로 공식적으로 저기는 하고. 자, 수고하시다가 박수 한번 제대로 칩시다.